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여반에 진행되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메이데이 안에서는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과 그리고 관련 종목들도 풀어드리고 마지막에는 관심 종목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메이데이 안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멘토분들의 각각의 개인적인 의견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임주성 멘토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주성 멘토님께서 지난 시간에 자,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심텍, SFA 반도체, 어보보 반도체, 네오셈,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최근에는 두산 테스나까지. 네. 자, 근데 심텍이 마이너스 23% 정도. 그리고 SFA 반도체, 어보보 반도체, 네오셈,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는 전부 다 28%, 20%, 70%, 27% 이런 식으로 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줘가지고 별배지가 원래 4개셔야 되는데 심택이 네, 심텍. 아픈 손가락입니다. 네, 살짝 반등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도 좀 계실 수 있으니까 뭐 코멘트를 하나 좀 드리자면 제가 당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했었을 때 본의 아니게 이제 고점인 상태였었거든요. 지나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꺾이면서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었는데 좀 그 여파로 이제 좀 하락률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시 때 뭐 종목이나 업황에 그런 큰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다만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빠졌다가 지금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촬영일 종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촬영일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좀 상당히 큰 폭으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참고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최근에 두산 테스나 또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좀 주셨었죠. 요즘 반도체 업황이 진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좀 어땠죠?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심텍과 비슷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후공정 기업이고 제가 앞선 관심 종목으로 했던 종목들과는 좀 차이 있게 후공정 기업으로 이제 좀 과대납폭으로 해가지고 좀 관심 종목으로 선택을 했었었고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같이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운이 좋게 또 상승률이 20% 이상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촬영일이 2월 28일. 당시에 종가가 41,700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3월 28일에 51,800원까지 최고가를 터치를 해주면서 24%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별배지 하나 추가. 임성 멘토님, 사성 장군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1등이 아니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황대근 멘토가 5성 장군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다시 추격하시는 거죠? 시장 상황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저는 좋게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밑밥을 살짝 깔아두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변명이든지 잠시 후에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자, 첫 번째 이슈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슈는 삼성전자 최근에 다시 좀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핫해졌었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10만 전자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네요. 네. 10만 전자 가겠습니까? 간다 안 간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 시점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순차적으로 풀어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반등했던 그 모멘텀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엔비디아 이제 최고 경영자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그 모멘텀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키워드는 HBM 관련해서 그 내용으로 주가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삼성전자가 양산을 한다, 못한다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양산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별개로
시장에서 이러한 관심들과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현재는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랑 좀 비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네. 당시에 뭐 나왔던 얘기들이 삼성전자는 더 이상 치고 올라갈 데가 없어서 약간 1등주의 서러움도 약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SK 하이닉스는 어부지리로 살짝 좀 얻어 걸린 것도 좀 없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 HBM 사업을 뭐 철수를 했었다고 했나요, 원래? 제가 듣기로는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이 HBM 예전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었는데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이제 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부분인데 뭐 이렇게 비싼 메모리를 누가 사용을 하겠느냐. 그 당시에는 뭐 AI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가정용에서 대부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너무 높은 사양에 그리고 또 비싼 가격 그리고 수율이 나오지 않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당시 경영진이 뭐 타당한 결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사업 부분들의 진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느슨하게 되면서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면서 약간 그런 시장 상황이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1등 기업의 서러움이라는 게 살짝 느슨해지면 경쟁자가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긴장을 항상 늦출 수 없다는 게 그게 정말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HBM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제 HBM3 5세대 제품도 삼성전자 양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4세대, 5세대 제품 모두 8단의 제품을 이제 양산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12단까지도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약간 더 프리미엄을 받고 현재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단을 개발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또 중요한 게 수율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율이 또 좋아져야 이걸 또 양산을 해서 이익이 좀 나올 텐데 수율적인 문제는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뭐 그 부분은 뭐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은 좀 없습니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50%에서 60%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그런 말들이 지금 나와 있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제 뭐 4세대까지도 양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흐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어쨌든 8만전자까지 지금 이렇게 상승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제 HBM 양산 기대감 덕분에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10만전자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단계가 현재로서는 전 2개 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해서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무사히 통과가 되고 양산까지 진행돼야 되는 점 하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전후로 해서 아마 24년도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나와줘야지 한 번 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삼성전자의 실적 여부에 따라서 또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1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 발표될 때가 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잠정 실적이 1분기 실적이었던 만큼 반도체 업황이 회복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결정이 되는 중요 시기일 수도 있죠. 뭐 사실상 지금 이제 1분기 삼성전자도 흑자 전환하겠다라는 이제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런 관측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치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나와야지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분기에 대한 기대감. 네, 맞습니다. 근데 그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시장이 뭐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실망 매물이 나올 것이고 시장 예상보다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역시 AI 시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구나. 그게 HBM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그 기대 이상의 업황 개선 흐름들이 확인이 되면 주가가 좀 더 상승폭을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중에 컬 테스트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컬 테스트는 어떤 겁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는 성능 테스트, 고객사가 만족하는 수준의 그 사양에 이제 적합한지 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샘플이네요. 그렇죠? 네. 자, 일단은 말씀을 쭉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HBM의 수율. 그런 내용들이 지금 1분기 실적이 기대감이 좀 충족을 못 시키더라도 수율이 높아지면 2분기, 3분기에는 시간 문제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게 SK 하이닉스와의 비교, 네, 이런 차별화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뭐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HBM의 층수 12단이 결국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가를 수 있는 차별화 기술적인 부분이 12단을 양산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이 좀 트리거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유의미하게 12단을 양산하고 수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또 새로운 그런 가치를 받을 수 있고 10만 전자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삼성전자보다 더 먼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고 삼성전자가 좀 따라가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가 흐름이. 자, 그렇다면 HBM 12단 이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은데 미래 이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관련돼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어떤 기업들이 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HBM이라는 것 자체가 D램이고, 이제 5세대 넘어가면서 이제 D램 1A, 1B 공정 가면서 뭐 14나노, 12나노 미세 공정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와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포토 공정에서 EUV 공정, 그리고 증착 공정에서 ALD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이 저는 좀 유심히 앞으로 좀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EUV 관련해서는 이제 동진 세미캠, 이제 EUV를 하기 전에 포토레지스트라는 강광액을 바르는데 국산화 시킨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을 관련된 기업으로 저는 좀 꼽았고요. 그리고 ALD 쪽으로는 이제 원익 IPS 기업인데 삼성전자 향후로 해서 주요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화학적 증착 방식인 CVD 장비를 주로 생산을 했지만 이제는 ALD 장비까지도 양산을 하면서 그쪽으로 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개의 기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동진세미캠하고 원익 IPS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차트와 재무 현황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먼저 동진 세미캠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실적이랑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포토레지스트, 강광액, 그러니까 반도체 전 공정에서 소부장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소부장 기업들은 반도체 업황과 실적이 동행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이렇게 23년도는 다소 감소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실적이랑 지금 주가 가격이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최근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포토레지스트 전 공정에 대한 수혜 가능성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선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EUV 공정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미세화가 되면서 앞으로 좀 더 수혜를 받고 실적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거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앞서 본 동진 세미케미랑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린 그런 HBM 관련해서 같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은 하락은 했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부분도 동진 세미케미랑 비슷한 흐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 회사이고 반도체 장비 회사이고 실적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도 이제 업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그 전방 기업들 삼성전자의 투자 감소로 인해서 실적이 감소를 했지만
지금 예상치 24년도 예상치, 25년도 예상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점차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예상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었잖아요. 동진세미킹하고 원익 IPS.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접근해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전보다도 그 실적이나 필요성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그 실적과 주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업황과 현재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돈을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살짝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섣불리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반도체가 너무 이제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면서도 네, 근데 시장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맞기도 한데 반영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섣불리 손이 나가지는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이란 얘기겠죠. 관련해서도 지금 두 번째 관련 내용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이 이런 AI 상승이 나오기 전에 바닥 구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1편이고 다음 2편을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꾸 떡밥만 계속 던지네. 여기까지는 메이데이 1편으로 지난 관심 종목들의 리뷰를 해드리고 이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들도 상세하게 풀어드리고 동진세미컴과 원익 IPS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곧이어서 임주승 멘토와 함께 2편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채널 오셔서 과거 영상도 봐주시고 앞으로도 올라올 영상들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